네, 시간이 돼서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보시고요. 첫 번째 세션은 제목으로 봐서는 포블러드로 트랜스플란테이션하고 한국에서 5년 팔로우하는 타이틀이 되는 것 같습니다. HTO가 한국과 한국에서 성병원의 윤정양 교수님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발표의 제목을 말씀드리고 하도록 이제 정혜국 교수님께서 디스커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정형외과 윤정우입니다. 저는 하이티블 오스테토미와 함께 알로제미 휴먼 엄브레가 코드 블러드 레드 베젠터 스테셀을 같이 치료한 후 5년 뒤에 출시 결과와 HT와 하는 것과 HT와 플러스 H60 MSC를 같이 한 것에 비교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흔히 메디아 컴파트 니 OA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질환이고, 메디아 컴파트 니 OA 자체는 시그니피컨트한 페인과 디스어빌리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디블 OA를 가지고 있는 젊은 환자에 대해서는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인트 프리저빙 프로시저를 하는 것이 좀 더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영하고 액티브한 페이션트 환자 중에서 바로스 디포미티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 하이티블 오스테토미를 시행했을 때 웨이트 베어링 엑시스를 코렉션할 수 있고, 더 카틀리지 디제너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에서 릴라이블한 솔루션으로 하이티블 오스테토미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서 카틀리지 리페어 프로시저인 마이크로 프랙처, 그 다음에 ACI나 오토로러스 본메로 디라이브 셀 임플란테이션, 그 다음에 휴먼 엄빌리컬 코드 블러드 레드 스템 셀들을 이용하여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알로제닉 휴먼 엄빌리컬 코드 블러드 디라이브 스템셀하고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치료제를 사용하였으며, 최근에 7년 정도 팔로업에서 안정성 및 효과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연구의 목적은 과연 하이티블 오스테토미와 카티스템을 하였을 때 그 결과가 5년 정도 되었을 때 어땠는가, 그에 대한 서바이벌십, 그 다음에 클리니컬 아웃컴, 리이밸류에이션 시행하였으며, 한 환자에게서 양쪽 OA가 있을 경우에 한쪽에 하이티블 오스테토미, 다른 한쪽에는 하이티블 오스테토미와 카티스템을 했을 때 그 결과 차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1년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스터디 시행을 했으며, 다음과 같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는 한쪽 무릎에서 하이티블 오스테토미와 카티스템을 시행한 경우에 최소 5년 팔로우한 환자 30명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으며, 양쪽 OA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하이티블 오스테토미, 그 다음에 하이티블 오스테토미와 카티스템을 한 37명의 환자를 연구하였습니다. 환자 평가는 서버버십은 토탈리나 또는 유니콘달디 아스트로플라스티를 시행했을 때 페일리어로 정의를 하였으며, 클리니컬 아웃컴은 IKDC 스코어 및 웜 스코어, 그 다음에 바스 스코어를 이용했습니다. 아스트로스코픽 리이밸류에이션 자체는 하드웨어 리모브시 약 1년 정도에 있어서 ICRS 그레이드하고 ICRS 스코어, 그 다음에 OAS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유니레트럴 메디아 5에서 5년 팔로우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바이벌십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이거는 30명 환자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그 데모그래픽 데이터입니다. 약 55.67세였으며, 오프닝은 16명, 클로징 웨지 오스테토미 14명 했으며, 약 출시 기간이 평균 71.9 개월이었습니다. 레전 에러는 3.5 제곱이었습니다. 서바이벌로는 30명 환자 중에 3명에서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 2명, 그 다음에 유니콘달리 아스트로플라스티 1명에서 5-year 서바이벌 레이트는 90%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클리니컬 아웃컴입니다. IKDC 스코어는 6개월째
IKDC 스코어는 6개월째하고 12개월째 유약의 증가 차이를 보였지만 3년째, 5년째는 큰 유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됐어요. 웜의 스코어는 6개월째, 그 다음에 12개월째, 그리고 3년째까지 유약의 증가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바스 스코어는 6개월째하고 12개월째 유한 증가를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유사한 양상을 관찰되었습니다. 아소스코브로 1년째 평가를 하였을 때는 ICRS 그레이드는 그레이드 4에서 수술 후에 2.1로 유의한 증가 차이를 보였으며 ICRS 스코어는 8.1, 그다음 OS 스코어는 5.6으로 체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환자에서 HTO하고 HTO 카티스템을 같이 하였을 때 그 차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 평균 나이는 55세였으며 약 13.3개월 팔로우를 하였습니다. 평균 페모럴 카티리 디펙트 사이즈가 하이티벨 오스테오토미를 한 경우에 3.5 정도 됐으며 하이티벨 오스테오토미 함께 H12 MSC를 카티스템 치료한 분의 평균 사이즈는 4.4로 두 분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과입니다. 한 환자에게서 양쪽을 같이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IKDC 스코어 및 머메 스코어, 페인 바스 스코어는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아소스코브로 평가를 하였을 때 하이티비 오스테오토미의 한 경우에는 ICR 스코어가 5.1, 그 다음에 OA 스코어가 2.1이었으며 하이티비 오스테오토미 함께 카티스테는 한 경우에는 ICR에서 스코어가 9.4, OA 스코어가 5.6으로 유약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케이스입니다. 61세 여환으로 HTO 한쪽과 카티스테는 한쪽에 대해서 아소스코프를 보았을 때 1년 후 넘겨주세요. 1년 후 봤을 때 장같이 거의 이니셜의 스코어는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하지만 HTO와 카티스템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은 컨트롤 그룹이 없다는 것과 케이스 자체의 숫자가 적다는 것, 그 다음에 오프닝이나 클로징 웨이트로스트는 다른 테크닉을 사용했다는 것과 아소스코프의 리이벨리에이션 때 숄더하고 또한 바이옵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전코 액티브하고 미드 에이지프 환자에게서 미디알 B5에 갖고 있는 K벨트 354의 미디알 B5를 갖고 있고 풀시퀀스 카티리 디펙트가 있으면서 바로스 말 얼라이먼트가 있을 때 하이티벨 오스테토미아 카티스템 치료는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다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구를 보시겠습니다.